SNS 업체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멕시코산 캔탈루프 멜론을 먹고 2명이 사망하는 등 식중독 환자가 속출해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카고 한국무용단과 한국전통예술원이 올해도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펼쳐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호프만 에스테이트의 펠로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소방서와 경찰서 등 지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위문 방문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팔레스타인 청년 3명이 버몬트주 벨링턴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이번 공격이 증오범죄일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3시간 새 시카고 전역에서 총구를 겨눈 용의자들에 의해 12명 이상의 피해를 본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최대의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 올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도시들이 이민자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일부 지역의 프로그램에서는 주택 공급과 신규 이민자 지원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한국 시각으로 28일 화요일 결정됩니다. 유치 경쟁에 나선 부산이 최종 선정되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등록 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2세에서 4세 때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아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SNS 업체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33개의 주정부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메타가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에 공개된 관련 법원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시됐는데요. 메타가 2019년 초부터 올해 중반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13세 미만 110만여 명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지만 이 가운데 일부 계정만 비활성화했다는 겁니다. 문서에 따르면 메타 자체 기록상에는 인스타그램 이용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가 수백만 명 포함되어 있고 10대 이용자 수십만 명이 인스타그램을 하루 5시간 이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부모 승낙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주정부가 위반 시 건당 $10,000에서 $50,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메타는 수억 달러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2019년에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50억 달러를 부과받고 관행도 바꿔야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멕시코산 캔탈루프 멜론을 먹고 2명이 사망하는 등 식중독 환자가 속출해 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 유통된 캔탈루프 멜론 일부에서 식품맥의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는데요. 이 멜론을 먹고 사망한 사례가 미네소타주에서 2명 보고됐습니다. 발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는 32개 주에서 총 99명, 이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45건으로 파악됩니다. CDC는 해당 과일 유통업체가 전국적인 리콜을 시행 중이라며 브랜드 목록을 공개했는데요. 이 멜론에는 말리치타 또는 루디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여기에는 작은 글씨로 멕시코산이라고도 쓰여 있습니다. 유통 브랜드 이름은 비니아드, RD, Freshness Guaranteed, Racetrack 등입니다. 판매된 지역은 오클라호마,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미시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등입니다. CDC는 실제 발병 환자는 보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크고 현재까지 알려진 주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발병 여부를 판단하는데 3-4주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멜론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버리거나 반품하고 이 과일에 닿았을 수 있는 물건이나 접촉면을 뜨거운 비눗물이나 식기세척기를 이용해 씻어내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발열과 설사, 위경련 등 살모넬라 감염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의료기관에 연락해 치료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시카고 항공무용단이 올해도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펼쳐진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The Chicago Korean Dance Company presents the Bucham, or fan dance. This well-known Korean dance harmonizes the dancers' bodies with the fans to create beautiful images such as flowers and waves. 항공무용단은 지난 2016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7회째 대회를 빛냈는데요. 이해덕 단장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항상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데 예전엔 많이 북춤에 포커스를 줬다면 이번에는 우리 한국의 전통춤인 부채춤을 가지고 했습니다. 늘 이렇게 땡스기빙 데이에 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시카고 다운타운에 나오셔서 저희가 지나갈 때 너무너무 환호를 해주세요. 그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면서 더 한국 춤을 더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팬들도 계시고 저희 와서 꼭 클릭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그간 삼고무, 장고춤, 북의 향연, 소고춤 등 다양한 한국 전통춤을 선보인 무용단. 올해 공연에서는 2명의 전문인과 16명의 고등부 단원들이 참여해 최대 규모의 격조 높은 부채춤을 안무해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아울러 초중 고등부 단원들과 성인반, 전문반 등 총 35명이 출연해 무용단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궁중 무용 의상과 한국 전통춤을 선보여 관객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공연에서는 부채춤을 보였지만 퍼레이드에서는 한국의 전통 의상도 보이면서 저희가 다양한 전통춤을 좀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의상도 굉장히 색다르고 퍼레이드 안에는 뭐 태평성대를 알리는 그 우리 왕비의 의상을 입은 왕비춤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발무도 있었고요. 또 태평무도 있었고요. 아이들이 드는 청사초롱도 있었고 또 부채춤도 있었고 이렇게 꽃춤 이렇게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이날 새벽 5시부터 리허설이 시작돼 8시 본 공연이 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100여 개의 팀이 스테이트 스트리트과 아이다비 월스 드라이브 교차 지점에서 출발해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따라 북쪽으로 행진한 뒤 랜돌프 스트리트에서 퍼레이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무용단만 하는 정기 공연하고는 달리 각 나라가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한국에 대한 더 정체성이 많이 심어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스스로 배우는 거에 대한 자존감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행사는 CW26와 플루토 TV로 생중계됐습니다. 1934년 처음 시작된 이 퍼레이드는 매년 수만 명의 관람객들이 모여드는데요. 행사는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되며 관람료는 없습니다. 올해 처음 참여한 청소년 단원들과 성인반 멤버들의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되게 덜떴어요. 이런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한국의 여러 가지 춤, 사위랑 또 한복도 여러 종류가 많았죠. 그래서 다양한 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선보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동참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너무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I was really happy because I love doing the parade and I was excited to do it with my friends because I know they didn't do it last year or 2 years ago, so it was pretty fun. It was my first time doing it and I was scared that it was going to be really cold, but it was fine and it was fun dancing with my friends. 고생이 좀 많았지만은 그래도 좋았어요. 트레디셔널한 카스튬을 보여주는 게 좋죠. 기뻤어요. 우리나라 완전히 트레디셔널한 걸 시카고 제일 다운타운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퍼레이드의 제일 큰 뜻인 것 같죠? 이 단장은 행사 출연자와 스태프, 학부모들은 추수감사절 전날인 23일 다운타운에서 1박을 하며 학생들 문화적 식견을 높이기 위해 뮤지컬 해밀턴을 단체 관람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무용단은 오는 12월 17일 이사장 이취임식을 겸한 전 단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성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해 89회째로 치러진 시카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 미국 내에서 뉴욕 메이스의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한편 이날 퍼레이드에는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은 시카고 한국전통예술원도 3회째 참여해 한국 전통 문화의 웅장함과 또 멋을 더했습니다.
KB의 김병석 대표입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예술은 1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미네소타에서도 세종 아카데미에서도 오고 놀던 일리노이 학생들, 하나센터 일과놀이팀, 문화관 풍물학교 여러 팀들이 모여서 우리 예술원과 함께 한 9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 같아서요. 너무 뿌듯하고 오늘 오신 관객들이 또 한국 문화를 보면서 흥과 신명을 느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스테이지 퍼포먼스도 우리 취타드 팀하고 풍물팀 같이 해서 했고요. 이번에 또 백호기 큰 기를 하나 더 공수를 해서 한국에서 구입을 해서 큰 기 양 앞뒤로 두 용기 백호기가 팀을 이끌었습니다. 호프만 에스테이트의 펠로십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소방서와 경찰서 등 지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위문 방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지역단체들과 협력해 교회 사역을 넓히겠다는 다짐입니다. 교회 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심창섭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 또 청소년부 회원 등 30여 명은 지난 19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후 인근 호프만 에스테이트 경찰서와 소방서, 아동권익센터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회 측은 난초와 꽃바구니, 과일, 기프트카드 등을 전달하며 올 한 해 수고를 격려했는데요. 감사 선물은 교인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기도와 헌금으로 함께 마련된 겁니다. 심창섭 목사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으로 드러나야 되고 또 소금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펠로십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또한 그러한 한 방편으로 추수감사절에 소방서와 경찰서와 또 시청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에 노력을 하고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확장되고 또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찰서를 찾은 복바다 전도사는 유수와 성도님들 그리고 교육자들이 함께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 마음이 더 넉넉해졌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교회에서 행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펠로십 교회 측은 앞으로도 매년 이런 행사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심 담임 목사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펠로십 교회는 앞으로도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지역사회에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좀 더 행복한 세상, 좀 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일 토요일 오후 팔레스타인 청년 3명이 버몬트주 벌링턴에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는데요. 경찰은 이번 공격이 증오범죄일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벌링턴 경찰국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20세 남성으로 2명은 안정적이며 1명은 다소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학생들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벌링턴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프로스펙트 스트리트를 걷다가 마주친 백인 남성에게 총격을 받았다고 발표합니다. 피해자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1명은 합법적 거주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피해 세 학생 중에 2명은 팔레스타인 전통 스카프인 캐피에를 쓰고 있었습니다. 2명은 몸통에, 1명은 하반신에 총을 맞았습니다. 총격범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거나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범죄를 조사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며 이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전 3시간 새 시카고 전역에서 총구를 겨눈 용의자들에 의해 12명 이상이 피해를 본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주민들에게 주의보를 내리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6분부터 7시 53분 사이에 북서부, 남서부, 서부를 포함한 도시 전역에서 총 14건의 강도가 신고됐습니다. 경찰은 각 강도 사건에서 범인들이 검은색 아우디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개인 재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4건의 강도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용의자들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실제 총에 맞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강도 사건은 이날 오전 5시 6분 웨스트 21번가 1900블록을 시작으로 오전 7시 53분 사우스 세크라멘트대로 100블록까지 알려진 것만 14건에 달합니다. 한편 MBC 시카고에 따르면 이번 연쇄 강도 사건 직전 시카고에서는 며칠 동안 2건의 연쇄 강도 사건이 또 벌어졌다고 하죠. 앞서 지난 24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시카고의 서쪽과 북서쪽에서 총 10건의 강도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시카고 경찰은 추수감사전 오전 1시간 동안 12명의 피해자를 노린 강도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 올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매체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등은 지난 23일 미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작년보다 7.5% 증가한 98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합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소비자들은 주로 전자제품과 스마트워치, TV, 오디오 장비 등의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편 로이터 통신은 어제 소매업체들이 할인 행사에 나서면서 사이버 먼데이가 미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기도 했죠. 데이터 분석 업체 어도비 아날리틱스는 사이버 먼데이 기간 미국 내 매출이 전년 대비 5.4% 늘어난 120억 달러로 미국 이커머스 쇼핑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케어 요양원이 유방암 인식의 달을 기념해 수잔지 커먼 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리노이와 플로리다의 15개 지점을 운영 중인 엘리베이터 케어 그룹은 매년 10월 유방암 연구와 예방 지원 사업을 위해 한 임직원을 대상 도네이션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날스지점 한국부 김남규 디렉터는 최근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루터란, 놀쇼와 스웨디시 병원 등에서 암 투병 중인 환자들의 요양원 입소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한인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예방과 치료에 이어 통증, 완화 치료, 호스피스 서비스까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 도시들이 이민자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일부 지역의 프로그램에서는 주택 공급과 신규 이민자 지원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악시오스 시카고가 보도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과밀 대피소, 경찰서, 미니 텐트 도시에 수용된 사람들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어제 일요일 현재 시카고시는 7개 경찰지구에서 이민자들을 완전히 이주시킬 수 있었다고 밝힙니다. 시카고는 2022년 8월 이후 이곳에 도착한 이민자 25,635명 중 거의 3분의 1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찾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시카고의 크리스티나 페초네 지아스부 시장은 최근 주택평가, 임대계약 검토, 계약 체결, 최종 이사를 돕기 위한 사례 관리 프로그램에 6,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카고시 당국은 최근 대피소 체류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11월 16일 이후에 도착한 사람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2세에서 4세 때 조기 진단할 수 있게 됐는데요. 루이빌 대학 생명공학과의 아이만 엘바스 박사 연구팀은 확산 텐서 자기공명 영상 분석으로 자폐아를 진단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UPI 통신은 보도합니다. 이 연구팀은 이 AI 기술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자폐아 뇌의 특정적 패턴을 정상화의 뇌와 비교 분석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자폐증 뇌 영상 자료에서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된 아이 226명의 뇌 영상을 이 AI 기술로 분석해 98.5%의 정확도로 자폐아를 구분해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28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밤 최저 18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화요일엔 내일 일조량은 많아지겠지만 기온은 여전합니다. 낮 최고 25도, 밤 최저 12도, 맹추위는 계속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23도, 습도는 61%, 바람은 서풍이 6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